지금은 러시아의 불만의 겨울입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에 의해 영광스러운 여름이 찾아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산업의 핵심을 타격함으로써 이 불만이 파괴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마저도 이 일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취한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동맹을 잃은 것 이상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약간의 현금 흐름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푸틴도 막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금이 바닥나면 러시아는 겨울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석유와 천연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자원은 러시아 경제에 중요하지만 예전만큼 많은 수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기간 중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전쟁 직전의 짧은 기간보다도 석유와 가스에서 얻는 수익이 더 적어졌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1월 15일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익이 우크라이나 정유시설 공격과 서방 제재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금에 의존하는 푸틴에게 암울한 소식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을 러시아 화석 연료 산업에서 얻고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익은 1,086억 달러였습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지만 2024년 러시아의 자원 수익과 비교해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익 감소에 더해 예상보다 낮은 연료 가격도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들이 올린 수익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말하자면 푸틴이 전쟁 자금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를 푸틴에게 안겨준 데에는 우크라이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전략을 변화시킨 해였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한 공격이 산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조직적인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정유소 등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와이어는 12월 4일 더 집중된 작전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첫 11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소 등 석유가스 시설에 140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숫자도 놀랍지만 월 평균 약 13회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1개월간의 공격이 그 이상임을 알면 더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수행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냈으며 크리스마스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브라브다는 12월 30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에너지 인프라에 최소 24회 추가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마지막 달에도 그 범위를 확장하여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유지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미 언급된 140건에 24건을 더하면 총 164건입니다. 12월도 2025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치열했던 달 중 하나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2025년 10월 말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대형 석유업체 루코일과 로스네프트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가 여전히 자국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해온 국가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인도, 중국이 핵심 고객이어서 상황이 곧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덕분입니다. 1월에 트럼프가 미국 의회를 떠돌던 2차 제재 법안을 마침내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동처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월 7일 트럼프의 승인을 알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진 후 그는 제가 블루멘탈 상원의원 등 여러 사람들과 몇 달 동안 함께 준비해온 초당적 러시아 제재 법안의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기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 거래를 하는 국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미국의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이 두 산업에서 발생하는 자금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가 이 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러시아산 석유, 가스, 석유 제품을 구매한 국가에 미국이 2차 제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가장 강경한 형태로 법제화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에너지 제품을 사는 국가에 미국 수입품에 최소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세 가치 논쟁은 차치하고
이는 미국이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계속 사면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러시아 구매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제품을 계속 사서 미국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해 500 관세를 피하고 푸틴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승인하고 법안이 제정되어야 러시아 석유가스 구매자들의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도 푸틴에게 작은 일격을 가했습니다. 1월 15일 인터팍스는 유럽연합이 2월 1일부터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 배서 44.10달러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소폭 인하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은 앞으로 6개월마다 상한선을 조정할 계획이어서 푸틴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제 푸틴은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을 통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더 큰 할인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고객들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말이죠. 미국 2차 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 석유와 가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차원이 러시아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 수익이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연방 예산 수입의 30%에서 50%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와 가스 산업은 크렘린에게 가장 중요한 단일 현금 원천이 되었고 이 수익이 감소하면 러시아 연방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을 계속하고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산업의 힘든 한 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큰 하락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트럼프가 푸틴의 약점을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2차 제재 법안에 승인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다른 인물에 집중해 푸틴을 타격했습니다. 1월 2, 3일 밤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현재 마약과 조직범죄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미국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는 푸틴의 핵심 동맹으로 부상하며 러시아가 라틴 아메리카 영향력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영향력 상실이 아닙니다. 마두로가 사라지면서 러시아가 잃게 될 것은 바로 돈입니다. 1월 1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몰락 후 러시아가 큰 재정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마두로 체포 전 수년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천천히 금융관계를 맺었고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미국 외교협회 러시아 및 유라시아 연구 선임연구원 조지 F. 캐넌 교수는 러시아가 투자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티븐 세스타노비치는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투자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삼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최근 푸틴에게 사라진 투자 사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11월 20일 로이터는 베네수엘라가 국영 석유회사 PDVSA와 러시아 로조르바스네프트의 합작 투자 15년 연장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함께 베네수엘라의 2개 유전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에 16,6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새 계약으로 러시아 회사는 베네수엘라에 약 6억 1,6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로조르바즈네프 로스네프트가 15년 연장 이전에 이미 투자했던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이 계약은 여러 개 중 하나이고 모두 석유 관련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을 시도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 이틀 전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로조르바스네프가 마두로 체포 후 투자 자산 소유권을 주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로스네프의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에 제재를 가한 이후 로스네프의 베네수엘라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로조르부즈네프 JSC의 모든 자산은 러시아 측이 시장 조건에 따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법률, 국제법,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간의 국가 간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취득한 러시아 국가의 재산입니다. 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자산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로조르바즈네프 거래와 관련 자금을 무효로 하면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 대기업의 기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석유 회사에 베네수엘라의 3,030억 배럴 석유 매장량과 관련해 1,000억 달러 투자 촉구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의 주저는 중요하지 않으며 트럼프가 푸틴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묶어둔 다른 자금, 즉 푸틴에게 무기 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주로와 푸틴 정권 간 연간 수십억 달러의 무역이 있었는데 그 돈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임시 통제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더 우호적인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푸틴은 마두로를 잘못된 투자로 간주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수입 문제로 어려울 때 푸틴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산업 하락, 우크라이나 드론, 서방 제재,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 등으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에게 매우 힘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푸틴에게 매우 힘든 몇 주였습니다. 겨울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점점 악화되는 주택시장 침체까지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주택 위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더워서는 1월 15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이폰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선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포쿠차 마을의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약 1,050달러 787파운드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더서는 이 가격이 아이폰 17 프로 맥스 가격의 약 60%라고 주장합니다. 퍼센트 계산은 다를 수 있지만 영국 판매계에 적용되는 수치로 보입니다. 더선의 요점은 러시아의 휴대폰보다 싼 아파트가 최소 한 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낮은 부동산 가격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낮은 주택 가격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새로 지어진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선이 든 사례는 다소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정보국은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부동산 시장 인위적 부양 시도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관은 성사된 부동산 거래의 대폭적인 감소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부동산 투자 거래 규모가 전년보다 34% 줄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동산 개발 투자도 전년 대비 53% 줄었습니다. 오피스 자산 투자는 52% 창고, 투자는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창고와 사무실을 구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건설을 덜 하고 있어서 이는 푸틴이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분야에 과세 가능한 자금이 덜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국정보국 보고서는 러시아 부동산 시장 관련 다른 보고서들과 일치합니다. 2025년 10월 유엔에는 그의 첫 9개월간 러시아 주요 28개 도시 중 25곳에서 신축 건물 수요가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5년 개발업체 투자 급감의 원인을 찾고 있다면 러시아의 금리가 그 이유입니다. 결국 노련한 투자자라면 지금 러시아에서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히 UNN이 보도한 분석 신용기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30% 오르고 2030년에는 15배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현금을 가진 러시아인들에게 대규모 투자 기회로 보입니다. 러시아 공식 입장도 사람들이 집값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러시아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지난 10월 28, 30%였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저렴해도 그런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1월 6일 이 상황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2026년 러시아 신규 주택 판매량은 2025년 대비 물량 15%같이 10% 감소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1억 2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든 국내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푸틴은 아닌 것 같고 러시아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이런 문제로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25년으로 돌아가 보면 뉴스위크는 러시아 부동산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 부동산 개발업자 중 5분의 1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문제들은 2026년에 악화될 것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개발업자 중 30%가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이 문제가 푸틴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선 러시아의 건설업은 주요 고용 분야입니다. 개발업자들이 파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을 22%로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짜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냉소적인 사람들은 더 절박해진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군인으로 더 많이 징집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구매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는 푸틴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부동산 매매와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파티카에 따르면 러시아 부동산 세금은 공시지가의 최대 2.5%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 목적으로 정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에스테이트의 의견은 다릅니다. 모스크바 에스테이트는 모든 사람이 부동산의 0.1%의 공시지가 세율을 낸다고 보도합니다. 3억 루블이 넘는 모든 부동산에는 추가로 2%의 세율이 부과되며 그 이하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당국이 이러한 세율을 필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요점은 러시아가 재산세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러시아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상승 가능성이 있더라도 평균적인 러시아인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과 2026년의 구매와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러시아는 두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부동산 산업 수익이 감소하고 사라진 베네수엘라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낭비 투자했습니다. 푸틴에게 불만의 겨울은 길고 혹독할 것이며 이 전쟁이 그의 나라에 강요한 엄청난 경제적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푸틴은 돈 문제 외에도 마두로 몰락을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시리아와 이란 정권 붕괴 후 러시아가 또 하나 잃은 동맹국입니다. 푸틴의 동맹국들은 파리처럼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고 러시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푸틴의 야망도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최신 리포트를 받아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